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한국학 일곱 번째 강의를 맡은 주원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실 전대미문의 현상이죠. 이 전대미문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원격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죠. 온라인 수업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좀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같이 나누는 것이 참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 파일을 통한 관련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고 애석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또 이러한 경험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서는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으로 저도 함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진도, 한류에 대한 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한국학의 이제 전반부 부분까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나눴죠. 후반부 부분부터는 이제 한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그리고 공부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류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한류의 전파와 보급 그리고 활용성은 미디어의 보급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한류의 매체 흐름 중에서는 한 가지 주제가 등장하죠. 바로 한국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7강 강의 때 한국학 7강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짚어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제 말이나 단어가 한국어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조금은 좀 템포를 슬로우링 조금 천천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걸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징 스페셜리티 아시죠? 자, 한국 영화는 첫 번째로 흐름을 탄다. 여러분, 흐름을 탄다는 얘기는 유행을 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유행의 매체이거든요. 패션도 유행이 있고 음악도 유행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는 장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장르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특히 한국 영화는 그러한 유행, 흐름을 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특징 두 번째 보시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실화가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고요. 한국 영화 중에.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모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먼저 실미도라는 영화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비극을 소재로 한 실화, 리얼리티 내러티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모니라는 영화 제목인데요. 하모니라는 영화의 내용도 리얼리티 내러티브, 실제 여성 죄수들이 한 목소리로 음악 단체를 이룬다라는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가 또 한국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영화는요, 새로운 소재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소재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거예요.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 느끼실 때 조금 독특하다, 스페셜하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소재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소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 영화의 특징은 시나리오를 조금 더 열심히 개발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소재, 그리고 남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소재들, 그런데 보고 나니 재밌는 소재, 그런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게 한국 영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한국 영화는
스케일이 큰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케일이 큰 영화라는 거는 과거의 한국 영화는 조금 저규모 자본,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영화를 찍어 왔었는데 이제 한국 영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 제작비의 규모가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커졌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쓴다, 제작비를 많이 쓴다라는 그 의미는 그만큼 이 영화에서 구현되는 그 내용이나 스케일이 되게 와이드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특징을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행을 탄다, 흐름을 탄다. 두 번째로 리얼리티 내러티브,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유명해졌다. 세 번째로 새로운 소재가 많이 등장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소재로 다루기 시작했다. 네 번째로 스케일이 큰 영화, 곧 제작비가 많이 드는 영화들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류의 매체 흐름 중에 오늘 이 7강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매체는 바로 한국 영화고요. 한국 영화의 특징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한국 영화, 한류의 매체 중에 하나인 한국 영화의 그 장점과 경쟁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영어로 좀 설명드리면 같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어드밴티지와 그리고 컴페터니티, 장점과 경쟁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 영화의 장점은 한국 내 현실을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꼬집는다라는 말을 다시 풀어보면 사회 문제를 주로 잘 다룬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작은 충돌과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가 그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트러블이나 프로블럼,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루는 그러한 주제의식이 강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왜 장점이 되냐 하면, 영화라는 매체는 현실에 대한 성찰이자 고발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간과시한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어떤 유토피아만 쫓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는 영화는 작품성이나 예술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영화가 장점이 되고 세계 영화 중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현실, 곧 한국 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인의 정서를 관통하는 공감대가 풍부해요. 자, 공감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뭔가 뭉개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각자 다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도 하나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한국 영화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한국 영화는 한국인들의 정서, 한국인들의 정서에 적절히 호소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정서는 무엇이 있냐면은 정 많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많아요. 근데 정이 많은 대신, 사랑이 많은 대신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크고 질투심도 강해요. 그러한 양면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한국 영화는 그러한 한국인의 정서와 동떨어진 작품을 제작하고 생산한 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누가 봐도 박수를 칠 수 있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 영화의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세 번째로, 한국 배우에게 한국 관객들이 너무 많은 정이 들어 있습니다. 배우 사랑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배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혹시라도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 배우를 믿고 보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많은 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로 한국의 영화 제작 기술은 월등히 향상됐다라고 평가받습니다. 한국의 영화 제작 기술이 월등히 향상됐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컴퓨터 그래픽 화면이 가장 뛰어난 게 발전된 쪽은 할리우드 무비,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 영화도 할리우드 무비라고 대표되는 미국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능가할 정도로 많이 기술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네 번째 장점이고요. 다섯 번째, 한국도 이제는 영화에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관공서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한국도 이제는 영화에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많은 자본과 많은 인력이 투자될수록 그만큼 볼거리가 풍부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그 믿음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흥행 여부를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대 자본이 투입된 영화의 스케일은 커지고 스케일이 커진 만큼 볼거리도 커졌습니다. 여섯 번째, 그거는 세 번째 장점하고 좀 비슷한데요. 한국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한국 영화를 배신하지 않아요. 설령 한국 영화가 조금 재미없는 영화들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 관객은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를 믿고 보아주는 그러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팬덤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팬덤에 힘을 입어서 한국 영화가 거대 자본을 투입하고 거기에 CG라고 할 수 있는 그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도 향상시켜서 한국인의 현실 문제, 한국인의 정서에 호소하는 장점과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한국 영화의 장점과 경쟁력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방금 전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캐릭터들이 되게 역동적이에요. 캐릭터가 뭐냐 하면은 영화 속 주인공들이죠.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메인 액터라고 할 수 있는 주연들이 그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관객이 알지 못하면 그 영화는 폭망합니다. 캐릭터들이 역동적이 되었어요. 한국 영화의 장점은 캐릭터들에게 매력을 부여하고 그들을 매력 있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영화에는 이제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형성이 됐어요. 영화 학교도 많고요. 대학교에서 연극 영화를 가르치는 학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혼자 찍는 게 아니죠.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이 찍습니다.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찍을 수 있기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휴먼 인프라, 인적 자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공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90년대 초 이후에 30, 40대 비교적 젊은 영화인이 한국 영화계의 주역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세대와 청년들의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걸 세대 교체라고 하는데 한국 영화도 그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점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부한 자본의 투자는 방금 전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이 과감하게 투자해요. 투자 회사들이 펀딩을 할 때 이제는 한국 영화에 투자하자 그런 분위기가 이상할 게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쟁력과 경제 투자의 노하우로 한국 영화에 투자금이 많이 유치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외부 자본도 많이 들어와서 영화계의 고질적인 병폐들이나 체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자본은 국내에 있는 그 비영화적 프로그램들에 할애되는 모금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외국 자본, 외국계 자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장점과 경쟁력 계속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대본이 좋아요. 한국 영화는
예전에는 시나리오라고 하죠. 대본이 조금 90년대 이전에는 엉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캐릭터가 일관되지도 않고 사건이 감동을 주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90년대 이후로부터 한국 영화는 비약의 발전을 거듭하는데 그렇게 비약의 발전을 거듭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 시나리오 라이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훌륭하고 빼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자, 대본이 좋고요. 그 대본을 소화해주는 배우의 퀄리티도 훨씬 높아요. 그러면 재밌는 영화가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 영화가 이게 장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9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는 재미있는 영화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어요. 재미있으니까 한국 영화를 더 찾아보게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선순환의 구조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스타 시스템은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 모든 과정에 스타의 역할을 전제로 투자도 받고 그리고 확산도 시키는 영화 산업의 시스템을 스타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9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 산업 역시 이 같은 스타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 시스템에 의존하면 기존의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몇몇 배우들에게만 캐스팅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약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영화의 현재 장점은 그러한 스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그 점은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한국 영화의 장점과 경쟁력을 말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효과적 마케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는 제작하는 사람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동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는 그 감동만 다 할 수 없는 게 좋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대본 작가가 따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감독은 자신이 지휘를 해서 촬영을 하도록 이끌어야지 자신이 직접 촬영을 하거나 직접 연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 장점으로 발전된다라고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장점을 가질 때 한국 영화가 왜 장점을 가지느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는 마케팅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현재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작품성을 뛰어넘는 마케팅의 시대다.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지만 작품성만으로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입소문만으로 야, 이 영화 재밌네 하고 관객들이 모였었던 시절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 영화는 21세기에 들어서 뛰어나고 적재적소의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이 중요하게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나리오 작가 역시도 이 마케팅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하는 게 효과적 마케팅인 것이냐? 대중들의 문화 코드를 읽는 겁니다. 대중들이 현재 어떤 것들의 문화를 소비를 잘하고 있는지,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것 중에 책 읽기를 넘어서서 영화 보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문화 코드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관객들로 하여금 극장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에 그 역량을 기울이는 직업, 그게 바로 효과적 마케팅을 하게 되는 어떤 코드의 응용 전략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중들의 문화 코드는 아주 빨리 바뀌기도 하지만 아주 원형적인 것도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바뀌는 패턴 안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코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찾아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마케팅은, 한국 영화의 마케팅이 갖고 있는 강점은 이렇게 대중들의 문화 코드를 짚고 대중들의 반응과 인기를 얻고 그리고 많은 수요를 낳게 되는 영화 시스템이 다른 기회에
이 문화 코드를 마케팅에 사용하려고 할 때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우리 영화는 대단하고 재밌어요 라는 것에만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효과적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 영화의 장점과 경쟁력에서 현재 두각되고 있는 강점은 효과적인 마케팅이 요소에 주어져 있다. 네,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영화의 장점과 경쟁력 말해 볼까요? 인터넷과 관객의 입이 주요 마케팅 채널로 등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마케팅에 있어서의 그 가장 구별된 특징은 홍보 수단이 다양화됐다라는 거예요. 홍보 수단이 다양화됐다는 일련의 예가 이젠 한국 영화를 리뷰를 받아봄에 있어서 곧 이 영화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작품성이 있는지 작품성이 떨어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헤아리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생태계는 바로 인터넷입니다. 구글, 유튜브 등등등. 그리고 또한 관객이 한국 관객들은 충성도가 높아요. 충성도가 높다라는 뜻은 지금 베트남 지금 유학 오신 분들과 중국 유학 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관객이라는 역동성, 문화 소비자로서의 역동성을 조금 더 뛰어넘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입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본 관객이 그 영화를 긍정적으로 소비해요.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 SNS를 통해서도 자주 소개하는 편입니다. 그게 관객의 입이 주요 마케팅 채널로 등장한 부분이다 라고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멀티플렉스 극장이 선행했다. 자, 멀티플렉스라는 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라는 것은 하나의 스크린이 아니라 10개, 15개 이상의 다수의 스크린을 갖춘 복합 상영관이에요. 미국의 AMC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했고 나라마다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럴 텐데 여러분 자국에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모르겠지만 나라마다 스크린 수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다수의 스크린을 가진 복합 상영관을 멀티플렉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안에는 영화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 오락 공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 와서 단순히 영화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간단한 오락도 나누는 상태. 그게 바로 멀티플렉스 극장이 등장했고 그렇게 하니까 더욱더 놀거리, 먹을거리가 늘어난 거죠. 극장이 뛰어러가 하나의 컬처 스페이스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극장에서 개봉되는 영화들도 인기를 끌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 영화의 또 다른 장점과 경쟁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듯 지금 7강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 영화의 특징과 그리고 한국 영화의 장점과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과 경쟁력의 근본적인 부분에는 한류에 대한 한국인의 어떤 사랑과 애착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한국 영화가 침체기와 쇠퇴기를 겪었던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산업적으로 영화 산업이 쇠퇴기를 맞으면 다시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양 산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한국 영화가 고비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충성도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요, 관객들이 보지 않으면 그 영화는 실패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한국 영화, 그러니까 영화가 장점과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한국 관객은 충성도를 가지고 그리고 한국 영화를 꾸준히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그러한 관점이 한국 영화의 장점과 결정적인 경쟁력, 그로 인해서 한류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지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려주고 싶네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의 움직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았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국 영화 분석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